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 8단원의 세 번째, 남북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세 번째, 국제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이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수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국이 거의 됐죠. 그래서 국제사회 속의 우리나라의 위상,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먼저 우리나라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지리, 약간 정치, 이런 국제사회 이런 측면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나라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의 특성상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대륙, 그리고 동남아까지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 해양 세력과의 연결을 하는 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같은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인천공항도 국제적인 항공공항으로 매우 유명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로 이제 철도와 그 도로가 연결된다면 정말 더 큰 물류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또한 소통하는 데 이미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적어볼게요. 국가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딱 지금 북한이랑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은 동맹이고 우리나라도 물론 동맹이지만 그 북한과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2018, 2019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이 좀 아쉽게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화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중간에서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남한, 일본, 미국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힘이 세지고 중요한 역할이 되니까 이런 중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다음 정치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G20 정상회의, 해관보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적인 회의 이런 거를 개최하면서 좀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2020년 기준으로는 또 미국의 어떤 매체이긴 하지만 그 매체가 선정한 세계 6위의 군사력에 오르는 등 정치적으로도 매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선진국들의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말 눈부신 성장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입지를 다져놨습니다. 참고로 이 세계 6위 군사력이라는 것은 핵을 제외한 그런 재래식 군사력만을 측정한 지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의 위상 참 높아지고 있죠. 다음, 문화적 측면에서 요즘에 정말 K-팝, K-푸드, K-드라마, K-뷰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한국의 것들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 이 신호탄을 쏜 게 저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BTS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 음악을 하는 이런 아티스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영국이나 또는 미국에서도 김치가 되게 건강한 음식으로 코로나 시대에 많이 이렇게 외국인들 사이에서 선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유네스코라는 그런 UN 산하의 문화재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 이제 등재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하게 홍보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정말 큰 위상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긴장 완화, 요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평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을 합치면 정말 많은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 전체의 긴장 완화가 전 세계의 엄청난 무력 대결, 전쟁 위협을 제거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큰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으로 힘도 세지고 그러면서 국제연합 유엔의 평화유지군 이런 것들을 가끔 파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분쟁 지역에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우리나라의 군대가 가서 평화유지 활동을 하는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테러 확산 방지, 해적 소탕을 위해서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부대 중에 하나인 청해 부대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청해 부대, 특수부대죠. 해군 특수부대. 여기 이제 이런 파병까지 해서 전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가난한 국가였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았습니다. 밀가루도 배급받았고요.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불과 50여 년, 60여 년, 70여 년 만에 다시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 오히려 우리를 도와줬던 국가들을 우리가 다시 도와주는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된 건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자,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우리 공적 개발 원조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 단원에서 배웠는데, 즉 ODA, 공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도와주는 이런 원조 금액을 늘려가면서 전 세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선진국으로서,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런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좀 더 동참하기 위해서 친환경 산업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 걸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위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위상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또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